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랜 진통을 겪었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만화와 영화 등 부천의 기존 콘텐츠 자원에 더해 문화산업 분야에서 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 신도시도 원도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원도심은 차별될 곳이 없습니다.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무모한 개발 사업에 신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공모 당시 제안했던 핵심 콘텐츠도 빠져 있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지역 안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1년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비만 4조 원, 소니픽처스 등 글로벌 영상 기업을 유치하고 미디어 전망대와 호텔, 영화박물관 등 지역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VR과 AR 등 첨단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는 870개 중소 IT 기업도 대거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영상문화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매년 관광객 최대 320만 명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산단으로 인해 최대 5만여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1년 매출액 4조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따라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영상문화 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논의 등이 추가로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는 부천의 미래에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후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내실 있게 준비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내년 초 교통과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첫 공사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계양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구장과 유소년 축구장, 수영장 등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우리 동네는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는지 김진재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계양구 규련동에 위치한 두리 생태공원. 공원 안 2만 1,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야구장이 들어섰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추진한 계양 야구장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계양구에 야구장이 생긴 건 이번 계양 야구장이 처음입니다. 계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야구 동호회만 48팀, 구민 1,500여 명이 야구를 즐기고 있지만 지역 내 야구장이 없다 보니 그동안은 야구를 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계양 야구장 조성 소식에 지역 야구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창단 이제 4년 차인데 짧은 기간 안에 지역 대회에서 우승도 했었고 내년부터 정식 야구장이 생겨서 그쪽에서 훈련을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양구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권역별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내년에는 야구장 한 곳과 실내체육관이 추가로 조성되고 오는 2022년에는 구가 운영하는 수영장도 문을 엽니다. 특히 방축동에는 내년 말까지 인천시 최초의 유소년 축구 전용 구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시설 확충을 통해 앞으로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의 이제 구민분들도 생활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에 수명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민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2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정부도 전국 음식점 등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지되는 것인지 인천시의 답변을 바탕으로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수도권 방역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내린 첫 번째 조치가 바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 회식과 송년회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대상인데요. 말 그대로 5인 이상의 시민들이 사적으로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등 만나는 것을 금지한 건데요. 사적 모임이 대상인 만큼 공적 업무와 직장 업무 등은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같은 주소지를 둔 가족들은 5인 이상 모여도 상관없는데요. 그럼 인천에 살고 있는 3인 가족이 2인 가족인 하남의 처갓집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 지자체가 이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천에 살고 있는 3인 가족이 2인 가족인 비수도권인 울산의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인천시에서 여기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식점은 어떨까요? 전체 공간에 5인 미만, 그러니까 4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음식점을 찾는 단체당 4명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주소를 둔 가족이라면 5인을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수도권 5인 제한 조치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문을 닫은 병원을 이용해 치료센터를 만들고 부족한 인력은 간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관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재가동한 건 지난 15일. 확진자 급증으로 치료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섰습니다. 준비한 병상은 35병상. 하지만 가동 이틀 만에 병실은 만석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병상이 동인하자 의료원 측은 21개 병상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을 운영할 인력이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보니까 도저히 그 인력으로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민간 10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라 엄밀히 따지면 19명이 더 투입이 돼야지만이 56병상은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경기도 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확진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민간 병원의 협조를 받아 간호 인력을 공공병원에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과 시험 합격 후 교육 대기 중인 예비 소방공무원 가운데 지원자를 모집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현재 2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소방서별로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고요.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 교육 대기자 중에서도 자원자가 모집이 됐습니다. 현재 12명이 모집이 됐고요.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중간 개념인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았거나 개원을 준비하는 병원을 활용할 예정인데 145개 병상을 갖춘 시흥의 한 폐원 병원이 이미 섭외된 상태입니다. 응급 상황 시에 산소와 수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서 병세 악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병원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 의료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운영 및 후송을 담당하도록 하고 경기도는 특별생활치료센터 2-3곳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도 한 곳이 물색 중인데 의정부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 병원에 대한 자발적인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긴급 동원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축 다가구 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에 힘을 모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 일대 오피스텔의 세입자 700여 명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임대 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천인데 제 뒤에 30명도 다 실천이면 21억이 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대출 10억? 30억이잖아요. 그럼 건물가가 25억인데 대출이랑 보증금이 30억이다? 이미 마이너스 5억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건물 감정가도 보니까 5억이 더 낮아요. 전세난 속의 경기 지역 곳곳에서 깡통 전세 등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경기도는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 주택 가격 상담을 위한 누리집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누리집에 접촉하면 무료로 감정평가사에게 주택가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중개 시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에 힘씁니다.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 주택 등 임차인 보호제도 추진 홍보와 행정 지원을 맡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관심 가지고 이제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고 실제로 일이 벌어진 경우는 구제책을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되어야 하는 집. 경기도의 예방책이 깡통 전세 피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는가 하면 장애인 특별 공급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위장 취업까지 시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책상 위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가득합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곳입니다. 명의 변경을 8월 말부터 하실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미리 선점해 놓으시고 올려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를 통해 30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공인중개사와 입주자 대표, 부동산 브로커 등 23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위장 전입을 한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차료를 입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당첨된 분양 아파트를 처분해 한 번에 7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 위장 전입한 후에 매달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료를 지급 증거 자료로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과천시의 한 아파트에 부정 청약하여 당첨되어서 프리미엄 7억 원의 불로소득을 취했습니다. 또 장애인 특별 공급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 장애인을 위장 전입시키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부동산 브로커는 장애인 브로커를 통해 다른 지방에 사는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경기도의 한 공장에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청약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은 이후 장애인 특별 공급에 당첨돼 2,5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위장 전입한 장애인 3명의 이름으로 의왕시에서 제한 아파트에 부정 청약하여 당첨된 이후에 부동산 브로커 B는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여서 브로커는 700만 원, 장애인 3명은 1,8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밖에 재개발 사업 지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뒤 불법 전매해 9억 6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232명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집값 담합과 불법 전매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시는 온라인으로 시민청원을 받아 공감수 3,000회가 넘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계양산 개농장 관련 시민청원이 23일 기준 공감수 3,000회를 넘어 인천시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 192마리를 시민들이 보호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이 사육시설이 아닌 유기동물보호시설 또는 사설보호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양산 개들로 인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계양산에서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개농장에서 개 270여 마리를 구조했는데요. 이후 현재까지 후원금을 통해 개들을 치료하고 국내외로 입양을 보내는 등 개들에 대한 보호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부평 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LED 전광판이 쓰러져 시민 6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최근 행사 책임자와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행사 준비 측은 당시 캠프마켓 개방 행사 관련 영상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현장에 가로 4m, 세로 3.5m 크기의 LED 전광판을 설치했었는데요. 지지대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전광판이 행사 중에 쓰러지면서 참석한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모금의 손길이 줄어 안타까운 연말입니다. 부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랑 나눔 박스를 스스로 만들어 기부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부천 석천초등학교 3학년 6반 학생들은 21일 코로나 위기와 추운 날씨로 외출이 줄어든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최근 한 달 반 동안 우리 함께라면 캠페인으로 마음을 모았다며 부천상 삼동주민센터에 사랑 나눔 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사랑 나눔 박스에는 학생들이 모은 라면과 손편지 등이 가득 차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연말과 건강을 바랐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지역 화폐인 부천페이 발행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부천시는 22일 부천페이가 지난 10월 발행액 1,600억 원을 돌파한 이후로 2개월 만에 2천억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년과 비교해 발행액은 5.3배, 카드 발급은 3.7배 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올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난 10일 종료된 가운데 내년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부천페이 사용은 일반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고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계양장 거리가 2020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관광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등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인천 계양장 거리는 VR 기반 관광 콘텐츠 도입과 계양장 내 새로운 관광교통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더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인천 계양장 거리는 1883년 개항 당시의 모습을 간직한 근대 역사문화 관광지입니다. 지난 2009년 부천시가 출연해 만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가기관화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장덕천 부천시장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방만하고 부조리한 기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화영상진흥원은 20여 년 동안 만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관화한다는 것은 부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 만화산업의 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됩니다.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지난 1975년 개교 이후로 남학교로 운영돼 왔는데요. 신입생 감소로 최근 몇 년간 정원 확보가 어려워지자 시교육청에 남녀공학급으로 학급 편제 변경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의 학급 편제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2021학년도부터 신편입생 남녀 50명을 모집하며 연차적으로 남녀공학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1일 개원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일 개원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국공립시설을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펼칠 계획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인천형 복지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추진 사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네, 저희 헬로TV 경위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